종목 분석으로는 오늘은 XRP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XRP가 많이 횡보를 하고 약간 답답한 그 횡보를 하고 있어서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XRP 잠깐 볼게요. 비트코인 시황을 잠깐 보면 XRP 보기 전에 비트코인은 기존에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 그 30%의 조정분이 있었고 25년도에도 30%의 조정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조정분이 3월과 4월 사이에 조정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3개월 동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선으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상승할 거다. 그 기간이 약 10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큰 추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변동과 하락의 그 조건 하에서 반복 하에서 이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의 조정이나 행보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을 위한 어떤 그 조정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상승에 대한 추세를 꺾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XRP를 잠깐 보면 XRP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차트를 잠깐 그려보면 지금 잠깐 보면 이 채널 안에서도 지금 하단을 찍었거든요. 3번의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단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방향성인데 이동 평균들이 다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지지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선을 깼을 때에는 하락의 그 전저점인 부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선을 깨지만 않으면 상승에 대한 여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선을 깼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2,700원까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 고점인 4,7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주범으로 보면 주범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의 딱 10점이 618 구간을 찍어주고 사실 이때 떨어진 거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다이언스 그래도 0.618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382 구간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부분만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예상하는 걸로는 중기적으로는 찍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뭐 조정이 약간씩은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니플 같은 경우는 떨어졌을 때는 2,7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거 깼을 때는 깼다가 다시 깼을 때는 2,7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지금의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에 대한 1차 목표가가 형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해 줄 때는 채널의 상단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의 채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플 관련돼서 잠깐 뉴스 볼까요? 뭐가 있는지. 오늘자 뉴스에 보면 XRP EVM 사이드 채널 테스트넷에서 100만 블록 달성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니플이라는 그 코인을 통해서 XRP가 기존에 만들었던 목적은 송금을 위해서 주로 이 XRP는 니플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금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연동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 니플도 XRP도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를 해서 사이드 체인이라는 그 부가적인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 체인을 추가를 했고 테스트에서 100만 블록을 달성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테스트 중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테스트 중에 100만 블록이 달성이 됐다라는 거는 뭔가 거래가 그만큼 이루어졌다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XRP라는 이 코인 자체가 송금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더 확대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서로 계약을 해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계약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사용자 간의 어떤 거래, P2P 거래라든지 아니면 결제 거래,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송금, 전송하고 받고에 대한 어떤 그 트랜잭션이나 그 에스크로 기능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XRP 기능에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송금 외에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교환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미술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한 어떤 거래의 계약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XRP가 사업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그래서 금융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많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도 XRP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테스트넷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테스트넷에 약 100만 블록, 약 100만 넘는 이 정도의 어떤 블록체인 블록이 거래건들이 쌓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테스트를 거뒀다. 그래서 XRP가 사업의 확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XRP를 잠깐 보면 이거는 지금 XRP와 관련돼서 그 고래들이 XRP를 모으고 있다라는 부분의 기사이고요. XRP 기존에 1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가 3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기존에는 28만 개에서 최근에 30만 개로 XRP를 지갑에 보관하는 그 지갑 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얘기는 XRP를 매수하거나 홀딩하고 있는 그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고래들이 당연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나 가격에 대한 그 신호를 알려주는 거겠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 XRP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반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XRP가 여러 가지 물량이라든지 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움직이는 부분이 좀 더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XRP라는 이 코인 자체가 기존에도 제가 계속 저도 굉장히 많이 XRP를 모으고 있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정말 비트코인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XRP만한 코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XRP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면서 XRP와 같은 경우 코인은 결국엔 언젠가는 빛을 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아무튼 XRP는 시장의 이슈를 제외하면 기술적이나 사업적이나 여러 가지 지금 금융권에서 제도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독보적인 기능이나 행보를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지금 조금 매집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이거까지 한번 볼까요? 어제 나온 건데 XRP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5가지를 낸 기사가 있네요. 여기서도 말하듯이 이 XRP 에스크로에 대해서 430만 개의 XRP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시장이 풀리면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XRP 물량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때도 여기 보시면 기술 책임자도 ODL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ODL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격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대형 지갑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하락과 맞물려서 가격 조작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네요. 매집을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부 대형 지갑에 의심스러운 거래 지적이 있다. 매집을 위해서 XRP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매집하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대형 금융기관이 낮은 가격에 XRP를 사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음모론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XRP의 어떤 객관적인 부분이나 그 XRP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BM 모델을 봤을 때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코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거와 맞물려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왜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코인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오느냐 이런 의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XRP가 그런 가치나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계속 있다고 하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가 않겠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XRP는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ETF 현물 ETF도 있고 그 XRP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도 발매를 했고 아무튼 그 XRP가 사업을 굉장히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긴 했었는데 제가 찾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XRP와 관련해서는 또 그만한 이렇게 많은 그 기사가 매일매일 나오는 코인도 또 사실 없습니다. XRP만큼 이런 주요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은 많은 코인들이 제가 그 코인 기사를 대부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사와 코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코인이 참 XRP 말고는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솔 한번 볼까요? 솔라나를. 솔라나도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코인에도 불구하고 이게 드문드문 나오거든요. 5월 3일날 그리고 5월 7일. 근데 XRP는 뭐 오늘만 해도 보면 XRP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나와요. 거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2건, 5월 6일도 2건, 5월 4일, 3일 매일매일 거의 기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XRP와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XRP와 관련돼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관점과 어떤 사업적인 BM만을 봤을 때는 저는 XRP는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떤 가격적인 저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굉장히 큰 언젠가는 굉장히 그 부의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큼 엄청난 시세를 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XRP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전 영상에도 제가 XRP와 관련돼서는 올해 10,000원은 찍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올해 안에는 10,000원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XRP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보다는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XRP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잠깐 볼까요?